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3 10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험입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잘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격려 좀 해주세요. 네, 자꾸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요. 격려해 주세요. 정말 힘든 시간을 여기까지 왔던 여러분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응원의 박수 올립니다. 네. 이제 한 달 조금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좀 꼭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는 사람들이 사회 나가서도 성공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몸에 배이는 습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지금 수시 원서 다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잘 알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아직 수능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수능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고3이다. 나는 고3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사는 뭐 3월부터 지금까지 늘 여러분들한테 힐링을 드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출제 경향 및 난이도를 한번 보면요. 일단 쉬웠어요. 예, 작년 수능보다 더 쉬웠던 그런 시험이고요. 경향을 보면은 역시 뭐 쉬운 한국사 수능 시험 취지에 부합했고 기본 개념과 흐름을 이해하면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사 가르치는 입장에서 좋아요. 예, 배운 만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좀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월 학평까지 봤고요. 이제 딱 한 번의 시험, 수능이 남았죠.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로 3월부터 4월, 6월, 7월, 9월 여기까지 일관성이 있었어요. 예, 쉬웠습니다. 어렵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 갖고 수능 시험지 한국사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단원별 출제 비중을 볼 텐데요. 여기까지가 지금 전근대잖아요. 선사에서 한 문항, 고대에서 두 문항, 고려에서 세 문항, 그리고 조선에서 네 문항, 1, 2, 3, 4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모평에서 좀 이런 경향이 보였기 때문에. 왜냐면 조선시대가 문제가 원래 이제 그 앞쪽에서는 333 이렇게 나온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조선시대 너무 시험 범위가 많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고대나 중세에서 한 문제씩 빼가지고 조선에 집어넣는 그래서 이렇게 234 또는 324 이런 형태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수능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요. 계양기 일제강점기 현대 지금 433 이렇게 나왔죠. 네, 433 또는 343.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433 이런 유형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문항, 10문항 이렇게 해서 20문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으니까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 수능 개념 강의, 그 개념 강의에서 다 나왔어요. 다 나왔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신석기 시대 때 판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이런 파트인데요. 간석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아가지고 만든 그런 석기, 신석기 시대의 특징. 요걸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자, 배웠습니다. 자, 이 행사에서 지금 체험할 수 있는 활동. 빗살무늬 토기, 뭐, 음집, 요런 게 나왔죠. 가라 앞바퀴. 다 신석기 시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신석기 시대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고인돌은 어느 시대인가요? 청동기, 비파양동검, 청동기. 차력으로 불상이라고 하는 건 불교잖아요. 그죠? 이거는 고대 국가로 가야 됩니다. 철제 농기구는 철기가 되겠죠. 네. 갈돌과 갈판으로 곡식을 갈아보기, 네. 간석기, 갈돌, 갈판 나왔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요, 지금 정조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 대전 통편을 만들었던 뭐 신해통공, 규장각, 장용영, 초계문신제와 같은 그런 행적을 보였던 왕이 바로 정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배운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탕평, 규장각, 초계문신제, 대전 통편 다 나왔죠. 수원화성까지. 그죠? 네, 앞에 배웠던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정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골라보죠. 장용영 답 나왔잖아요. 정답 1번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산국 정복은 신라 지증왕,
노비양건법은 고려 광종. 김음노래 나는 진압. 통일신라 신문왕.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 신라 진흥왕. 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정조 1번 장윤영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발해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는요, 만주에 있고요, 수도가 상경이 있었고, 석등이 있었고, 대조영, 고구려, 유민모와 건국, 해동, 성국. 어떤 나라인가요? 발해입니다. 자,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으로 태학. 태학은 여러분들 고구려 소수리망 때입니다. 틀렸고요.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눈 것은 중세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이죠. 틀렸고, 삼성육부의 중앙관제. 맞습니다. 네, 발해의 삼성육부.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삼성, 육부, 충인의지, 예신부.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이건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군사조직으로 구서당 10정, 이거는 통일신라의 중앙군과 지방군이 되겠습니다.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승정원, 네, 조선시대 때 왕의 오른팔, 비서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발해, 삼성육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별별왕서 5강에서 배웠던 사신도, 산수문전, 금동대학로, 바로 도교와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건데, 자, 요와 관련된 것도 배웠다고 치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동대학로, 산수문이 벽돌, 도교 여기 들어가 있고, 지금 하나 남은 게 뭐가 있죠? 사신도 남았네, 사신도. 그죠? 골라보겠습니다. 사신도, 강소대문 현무도 바로 나왔잖아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치국이는 조선시대 때, 직지심취요절은 고려시대 때, 팔만대장경판도 고려시대 때, 석굴암 본전불상은 통일신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네,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5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병자호란을 지금 배웠단 말이죠. 병자호란, 친명배금, 결국 호란이 일어났고, 이후에 그에 대해 갑작! 효종 때 북벌론, 이런 것도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어요. 이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을 하자 적절한 것은, 오랑캐가 남한산성 삼전도, 이런 거 다 바로 나왔네요. 남한산성 삼전도니까 이건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자, 별무반이 형성된 목적, 이거 별무반은 고려 별무반이잖아요. 그죠? 윤관에 의해서 별무반,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직이었죠. 1번 틀렸고요. 사군과 육진의 개척 과정, 이거는 조선 세종 때입니다. 네, 시기 안 맞고요. 효종 때 추진된 북벌운동, 바로 나왔죠. 네, 효종 때 추진된 북벌론, 호란, 북벌론,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숙종 때 안용북의 영토 수호 활동은 뒤쪽이고요. 망이망소위, 이거는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엔 6번에는요. 무갑기을, 아하, 이거 사화에 대해서 배웠네요. 김종직의 조의제문, 이런 내용들 나왔어요.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시대 역사적 사건 노래한 시, 연산군, 사초, 조의제문. 오, 바로 나왔잖아요. 무오사하네요. 그죠? 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바로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송은 조선 후기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사화는 조선 전기입니다. 갑신정변은 훨씬 뒤쪽 개항기죠. 무신정권 고려시대고요. 위화도 회군도 고려 말 있었던 내용. 정답은 네, 1번 사화의 발생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7번인데요. 8강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배우셨고요. 원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 지금 보니까 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10층 석탑이래요. 그러면 방금 봤던 경천사지 10층 석탑 고르시면 되겠네요. 골라볼까요? 있어요, 바로. 바로 있어요. 네,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고려 전기 탑이고요. 정림사주 5층 석탑은 삼국시대 백제의 탑이고요. 불국사 3층 석탑과 다부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탑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고려 후기 1번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8번 7강입니다. 자, 경제 파트에서 배웠단 말이죠. 활구라는 이런 화폐를 썼던 시대는 고려시대입니다. 그죠? 자, 병란도 국제무역항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겁니다. 건원중보, 해동통보, 그리고 은병활구. 어느 나라예요? 고려죠. 딱 나왔죠? 그럼 고려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연분구등법이 시행되었다. 이건 조선시대입니다. 그죠? 조선 세종 때. 삼민정식계획 일제강점기 1920년대. 보부상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은 조선 후기. 병란도 나왔잖아요. 정답은 4번이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배운 거 다 나와요. 이렇게. 그죠? 개항장에서 거류지 무역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이제 개항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병란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별별한국사 6강에 있는 내용들 배웠다. 볼게요. 태조의 어떤 정책들이군요. 결혼, 사성, 사심관, 기인제도, 서경, 중시 뭐 이런 정책들을 태조 왕건이 펼쳤다라는 거 배웠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구는 궁예의 신하로 있었대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추대됐답니다. 누구예요? 태조 왕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경을 중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란 얘기입니다. 과거제 도입은 누군가요? 고려 광종. 비변사 폐지. 조선 고종 때 흥선대원군. 경국대전의 완성은 조선 성종. 훈민정음 창제는 조선 세종. 기인제도. 아까 배웠죠, 여러분들? 정답은 그래서 태조왕건 5번 기인제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11강을 공부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대립 방문수포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균형법을 시행했더니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줬으니까 이게 국가 재정이 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작, 선무금과 어염세를 또 징수했다. 이런 내용들을 배웠어요.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 대한 탐구활동 군포 한필. 한필이네. 그죠? 그래서 뭐 어염세와 선박세 등을 내도록 선무군관. 그럼 이거 뭐예요? 균형법이잖아요. 그죠? 배웠던 균형법. 지금 균형법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러면 이 균형법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 골라볼게요. 공인의 등장 과정. 요거는 대동법과 연결되겠죠. 시무 28조. 요거는 이제 최승로의 시무 28조. 고려시대니까 시기 안 맞고. 결작. 결작, 선무군관. 그 다음이 뭐 어염세. 이런 게 나왔잖아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배운 거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과전법을 시행한 목적을 찾아본다. 이건 조선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고려 말에 시행되어서 조선시대로 연결되었죠. 전민 변정도감, 이건 고려 말 공민왕의 개혁 일환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결작을 징수한 배경을 알아본다.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전근대 파트의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네,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내용들 다 나왔잖아요. 그죠? 네, 가볍게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근현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왕권 강화에서 비변사 폐지하고요. 대전 회통, 경복궁, 원납전, 당백전, 서원 정리와 같은 이런 모습들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주장이 제기된 당시 볼 수 있었던 모습. 지금 최익현 상수 올렸잖아요. 그죠? 흥선대원군 이때란 말이죠. 그러면 가볼게요. 역분전을 지급받는 공식. 역분전은 고려 태조 왕건 때입니다. 그럼 시기가 안 맞아요. 틀렸고. 경복궁 중건 나왔잖아요. 경복궁. 네, 정답은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중방회의, 이거는 이제 무신정권, 고려 무신정권 때고요. 대마도 토벌을 위해 출정하는 병사니까 이거는 조선 세종 때가 되겠습니다. 화폐정리 사업 실시에 논란은 상인. 이거는 이제 1905년, 그죠? 1905년도에 시행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폐정리 사업. 네, 그러니까 훨씬 뒤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경복궁 중건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당시 국권 피탈이 어떤 그 과정이 되겠는데요. 을사늑약을 체결하니까 고종이 그에 반발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죠. 일본이 이 사실을 알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정미 7조약을 체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봅니다.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일, 을사늑약 체결이네요. 그리고 고종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했네요. 그러면 보니까 을사늑약과 고종퇴위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는 거잖아요. 해결 특사잖아요. 그죠? 갑니다. 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쉽잖아요. 배운 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죠? 다음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채보상운동 배웠어요. 빚값 잡는 거잖아요. 대구, 서상돈 중심이 되어서 했는데 꼭 물산장려 운동과 비교하시라 라고 제가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자, 요거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까요? 나라 빚값제요. 그거 국채보상운동이잖아요.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조선 총독부 국채보상운동이 있었던 시는 개항 구한 말이니까 아직 총독부 들어오진 않았죠. 통감부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1번 틀렸고요. 밀립대학 기성회 이건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니까 일제강점기 틀렸고요.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적 확산 띵동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평안도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항하여 전개되었다.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홍경래의 난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토산품 애용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건 바로 물산 장려 운동이죠. 바로 일제강점기 1920년대 평양에서 출발했던 운동. 자, 그래서 이건 지금 국채보상 운동이니까 대구와 연결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이제 별별한국사 14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동학농민 운동,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지금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 배운 상태, 요거 흐름을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보들이 작성된 계기. 오호. 황토현에서 크게 격파. 이거 황토현 나왔네. 황토현. 동학농민 운동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작성된 계기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이모군란 아니고요. 바로 나왔는데 4번.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다. 네. 너무 쉽죠, 여러분들? 네.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은요, 17강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임시정부가 뭐 한인 애국단의 활동, 충칭에 와서는 한국 독립당과 한국 광복군을 지금 편성하는 모습들 배우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되는 활동을 전개한 군사조직, OSS, 지청천, 인도 미얀마 전선 파견. 이거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한국 광복군이잖아요. 그죠? 이 한국 광복군 선전포고하고 OSS와 함께 바로 네, 국내 진공작전 계획했던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라볼게요. 정답은 2번. 국내 진공작전 고르시면 되겠죠. 청산리 전투의 승리. 바로 김좌진의 북로 군정수군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조선 독립동맹의 군사 기반. 이건 바로 조선 의용군이 되는 것이고요. 자유시 참변으로 다수가 희생된 조직은 대한독립군단이 되겠습니다. 조선혁명선언 활동 지침을 삼았던 조직은 의열단. 네, 이렇게 하나씩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한국 광복군 국내 진공작전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16번 별별한국사 16강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1930년대 후반 40년대 어떤 민족말살 통치의 모습들이네요. 뭐 창씨 개명이라든지 황국시민서사 암송 공성요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국가 총동원의 시대입니다. 자,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문서가 발급된 시기 사실로 옳은 거. 일본식 성명으로 바뀐 이름 황국시민서사 이거 지금 다 일제강점기 1930년 후반이잖아요. 이 시기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네, 여기 지금 국가총동원법 나왔잖아요. 아까 배웠던 그런 내용,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배웠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구조화시켜서 그림으로, 이미지로 볼 수 있겠죠. 정미의병이 일어난 것은 구한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아니죠. 특히 이제 정미 7조약, 군대 해산이 원인이 되었고, 독립협회 참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제강점기 이전, 그죠? 아관파천 1896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안유지법 제정은요, 일제강점기 1925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강화도 조약 체결은 1876년 일제강점기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17강에 있는 내용인데요. 신간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개단체고요. 민족유일당. 특히 이 신간회는요.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라는 거 잊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단체일까요? 지금 보니까 자치론의 대도와 정오의 선언
그 다음에 지회 설립, 민중대회 개최 의혹과 좌절, 해소론의 대두, 바로 신간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신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골라보죠. 강야날 조선어 연구회, 집강수 설치 동학농민군, 좌우합작 7원칙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운동이죠. 이거는 해방공간에서 있었던 내용. 광주 학생항일 운동을 지원하였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설립, 요거는 신민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이 18번입니다. 이제 현대사로 들어옵니다. 현대사 세문항이죠. 6.15 남북 공동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잖아요. 자, 요거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밑줄 친 방북의 결과로 오른 것은 지금 보니까 55년간의 분단과 적대 종립을 찍고 남북 정상이 만났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잖아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니까. 자, 갑니다. 정답은 네. 5번 6.15 남북 공동선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 기본합의 채택은 노태우 정부 때고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역시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1, 2, 3번 노태우 정부 때고 7사 남북 공동성명은 바로 박정희 정부 때고요.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바로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19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방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부터 쭉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이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연설이 행해진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래요. 이게 뭐냐면 지금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제기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니까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주주가, 이게 지금 뭐예요?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잖아요. 이승만의 정업 발언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바로 여기 이승만의 정업 발언. 이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 행해진 시기를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1차 미소공이 2차 미소공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골라볼게요. 네, 아이고 이거 굉장히 그 간격이 넓어요. 50총선 그 이전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와 50총선 요 사이, 그죠? 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와 50총선, 야, 여기 사이에 들어오는 거 다, 그죠? 이승만 정업 발언이 딱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아주 간격이 널찍하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엔요, 6월 민주항쟁이죠. 박철수 고문치사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죠. 민주화법 쟁취하자, 호환, 철폐, 독재, 타도. 네, 자, 바로 이건 바로 6월 민주항쟁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의 결과. 아까 제가 대통령 직선제 쟁취라고 설명드렸죠. 대통령이 하야한 것은 이건 4.19 혁명이고요. 삼선개헌 단행, 이건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이고요. 유신헌법의 공포 역시 박정희 정부 때고요. 양원제 국회가 구성된 것은 네, 바로 3차 개헌, 네, 바로 의원내각제와 그리고 바로 이 양원제, 바로 그러면서 이제 장미연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0월 학평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달 잘 안 남았는데요. 한 달 조금 남았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 정말 원하는, 그러니까 저는 수능 대박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 만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공정한 게임이고 그게 바로 정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한 만큼 얻지 못하면 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수능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요.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했던 한국사 있잖아요. 이거를 좀 써먹으세요. 1월 달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투스에도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무료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강의 제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들으시면서 꼭 1월 달에 그 자격증도 따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11월 수능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끝까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